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민원을 위해서, 또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또 조병호 군수님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우리의 중부 3군의 일꾼 김호선 국회의원의 사모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뭉치고 힘을 합친다면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시고, 더 응원 주시고,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또 저희들 이곳 음성군에 함께 또 자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세월 이 분노와 서로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입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주시겠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이번 대통령에 당선돼서 우리 국민이 안전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2월 3일만 기억하십시오. 이 내란 대형 세력들이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생각하시면, 그날만 생각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이제 대통령은 누가 과연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제 정말 한 표가 소중합니다. 모두 함께 투표장에 가셔서 이재명을 위해서 꼭 찍어주십사 하고 제가 더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921. 야, 저런 분이 계셔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빵빵거리면서 손 흔들어 주지. 이건 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들이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어느 분들이 다들 이재명이 대통령 될게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된다 생각하시고 투표장에 안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재명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지지 유세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3군을 총괄로 지휘했던 선거대책위원장님이 또 계시지요. 증평군을 3선을 했습니다. 군수를. 증평군이 너무너무나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 증평이더라고요. 거기에서 3선 군수를 역임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중부 3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홍성열 전 증평군수님을 모셔서 잠깐 지지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운동원님, 우리 봉사자 여러분, 우리 하루만 더 고생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증평에서 3선 군수를 역임한 홍성열입니다. 우리가 내일 대통령 선거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의 과오가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도 지금은 아프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에 가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이런 무모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윤석열 정권, 그리고 대통령 2년 10개월 내에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밖에 안 만나줬습니다. 그것도 8번이나 만나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도대체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한 번도 열어주지도 않고 혼자 저렇게
독단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계엄이라는 큰 일을 내서 우리 국민들을 4개월, 5개월 동안 큰 불안과 걱정과 혼란 속에 빠뜨린 채 결국 대통령 조기 선거라는 것을 이제 치르게 됨으로써 우리를 다시 어렵게 하고 그리고 4,2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극장 구경을 하고 또 전광훈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김문수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분개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지고 또 잘 나가던 별들이 수두룩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본인은 저렇게 천하태평 한번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저 집단,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전광훈과 같이 당을 만들고 활동했던 사람,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시 상황이 될 것이고 전광훈의 놀이객감이 될 것이 뻔한 이런 선거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교안 후보가 또 사퇴하고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하려면 진작하지 왜 이제 합니까? 그 양반 또한 부정선거 음모의 망상에 빠졌던 김문수, 윤석열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또 내란 음모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권성동, 윤상현, 김기현, 이런 사람들, 하여튼 오합지졸 잡탕이 된 국힘에게 정권을 맡겼다가는 우리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히 명심하시고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유능한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많은 아이디어와 또한 정책, 시책을 통해서 이미 성과를 인정받은 훌륭한 후보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우리는 이미 대통령감은 그리어 이재명뿐이야, 이재명이가 대통령감이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아픈 부분만 후벼 패고 그리고 비난하다가 결국은 선거운동을 다 망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어디 가든지 자기의 정책을 또 공약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또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후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대통령은 또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비전을 충분하게 얘기하는 그런 후보, 장차 이 나라를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울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이끌어서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대통령 우리 한번 뽑아서 이 나라 같이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알으셨죠? 네. 이재명 꼭 찍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중부 3군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신 홍성열 전 증평군수님의 연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은 접시꽃 당신으로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우리 충북 골목골목 총괄선대위원장이신 도종환 전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음성 국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종환입니다. 네, 환호해 주십시오. 엊그제 이모선 의원님을 성주 유세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전실장을 맡아서 빌접 경호를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음성 장날에도 인사드리러 갈 수 없는데 저보고 대신 좀 음성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전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선 의원님 대신 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거 아시죠? 다 이해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지난 몇 년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상공인, 농민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하루 13시간 일해도 최저임금 정도 받기가 팍팍하다고 합니다. 율량동에, 청주 율량동에 강금실 장관하고 상가를 돌다가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8년째 그 카페를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가게를 등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8시 넘으면 거리가 깜깜해져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네 가게만 불이 켜져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가게를 등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래방에도 일주일에 손님 하나도 없는 날이 며칠씩 되고 청주 시내도 9시 넘으면 택시 손님이 없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택시 탈 때마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지난 한 해 문 닫은 가게가 전국적으로 50만 개가 됩니다. 폐업을 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수 어렵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수출도 어렵고 그리고 드디어 국가 경제가 0% 성장으로 내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나라는 뭐 했습니까? 정부 여당은 뭐 했어요? 윤석열은 뭐 했습니까? 윤석열 뭐 했습니까? 술 먹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술이나 먹고 있었어요.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경제 잘 챙기는 거,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 망상에 젖어서 술이나 먹고 있었어요. 되겠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기업 망상에 젖어서 내가 군대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거야. 다 척결할 거야. 다 수거해서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망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참혹합니다. 참담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약에 당선되면 정권 초기부터 모든 에너지를 민생 경제 회복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겠죠? 정치 보복 안 한다. 그리고 이 경제 어려움, 이 급한 불 먼저 꺼야 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거 만기가 9월에 돌아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받아서 메꾸고 있으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대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대안을 만들고 제일 먼저 신속하게 이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전력 투구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나라를 맡아서 운영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8%로 낮추어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올해 1.5%를 유지할 거다라고 봤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0%대로 대폭 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 경제부터 골목 경제까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에요. 미국은 관세 폭탄을 때려서 우리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응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위기의 국면에서 나라를 맡아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후보, 준비된 후보, 이 나라를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할 후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준비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그런 준비된 후보가 누군지 음성국민 여러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국가가 처한 이 위기에서 국가와 우리 모두를 구할 그런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재명 후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압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잡으면 저 사람 저 보통 사람 아니라서 정치 보복할 거다. 저 사람 저 엄청 센 사람이라서 가만 안 둘 거다.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우리보다 더 어려서 학교 못 가고 12살 나이부터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노동을 견디다가 몸에 생긴 상처가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결국은 한쪽 팔이 프레스에 눌려서 장애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럴 정도로 참혹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참혹한 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워서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공들 중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못 가고 13살, 14살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워서 도시락도 못 사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는 소년공들을 보다가 엄마한테 도시락 한 개만 더 사달라고 해서 그 친구들과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은 도시락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개의 상처 때문에 저 사람 거칠고 모질고, 그리고 사나운 정치할 거다라고 선입견을 갖지만 이재명은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배를 고른 사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심성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눈길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허기를 나눌 줄 알고, 배고픔을 나눌 줄 알고, 허기진 자들끼리 손잡을 줄 알고,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혹한 상태에 놓인 사람,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쓰러지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옆에 가서 그들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누굽니까?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게 정치여야 합니다.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여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 쓰러지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연민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여러분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을 음성국민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약자를 위한 정치,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할 겁니다. 그게 나라를 지금의 이 위기에서 구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치, 국가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는 정치, 그거를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사전투표 안 하고 내일 투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번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게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한 정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번 찍길 잘했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내일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하시고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